나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2학년 때 충격적인 수업을 하나 들었다. 응용심리, 인지심리학이라는 수업이었는데 수업 주제는 휴리스틱이었다. 당시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주제였다. 하지만 이 어려운 수업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저 인간이 얼마나 멍청한지만 배우면 다 얻은 것이었다. 수업이 어려운 데다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10여 명 남짓의 한 학생만 참여했다. 나는 그 10명 중에서 가장 두근거리는 심장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저거다. 내가 만약 인간이 오류를 저지르는 지점을 이해한다면 인생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어. 휴리스틱을 통해 인간이 왜 편견을 가지는지, 왜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지, 왜 실수할 수밖에 없는지 배웠으니 내 나이 24살, 뒤늦게 시작했지만 내 인생은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휴리스틱과 클로즈로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를 찾아냈다. SNS와 유튜브 등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1분짜리 자극적인 콘텐츠를 1시간씩 보면서 인생을 낭비한다. 다이어트를 해야만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며칠 만에 참지 못하고 폭식을 하여 몸무게가 늘어난다. 이것 말고도 대체 난 왜 이럴까 싶은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마음 먹은 대로만 살았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처럼 보이지만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나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밑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유전자, 오작동의 개념을 이해한 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우선 인간이 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방을 예로 들어보자. 현대의 사람들은 나방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가로등 주변을 몇 날 며칠은 서성이며 부딪히다가 죽기 때문이다. 왜 그런 걸까? 이건 나방이 유전자에 입력된 코드 때문이다. 나방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밤에 이동한다. 그리고 눈이 좋지 않아 달빛을 향해 나아가며 움직인다. 나방의 유전자 코드는 철저히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들어서 전구가 등장했다. 그 결과 나방은 유전자 코드를 따랐을 뿐인데 전구를 달빛으로 착각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생존에 유리했던 유전자 코드가 현대에는 오히려 죽음을 유도한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거의 모든 판단에 선사시대에만 유리한 유전자 코드가 발동되면서 장기적인 인생을 망쳐버린다. 이 유전자 코드는 과거에는 매우 좋은 심리 기제였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삶을 망쳐버리거나 가난을 유도한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실수를 우리가 왜 저지르고 있는지 다시 보자. SNS와 유튜브 등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1분짜리 자극적인 콘텐츠를 1시간씩 보면서 인생을 낭비한다. 도파민 분비로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건 선사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과일을 발견하거나 운 좋게 사냥감을 잡아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경우 짝을 유혹해 번식에 성공하는 경우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이런 도파민 분비에 인간은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동기로 움직이면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현대 SNS와 유튜브는 무의미한 도파민만 분비시킨다. 재밌는 것, 멋진 이성이 춤추는 장면, 신기한 장면 등 무작위 확률로 자극적인 영상을 접한다. 도파민만 분비되고 남는 것은 없다. 우리 뇌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서 착각한다. 너는 먹을거리를 찾고 있고 짝을 찾고 있어 라며 쾌락이라는 보상을 주지만 사실은 아무런 발전이 없다. 나방이 전등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듯이 스스로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뇌 손상을 일으켜 지능을 낮춘다. 이것이 유전자 오작동이다. 내 주변엔 100억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종종 이 사람의 그릇은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쓸데없이 자존심을 세우고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유전자 오작동에 휘둘리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휴리스틱에는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성공을 하면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이는 부족사회에서나 유효한 심리 기제다. 현대 사회에서 승자의 저주는 큰 실패를 맛보게 만든다. 이 또한 유전자 오작동의 일종이다. 자만한 이들은 여지없이 성장이 멈추고 3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유전자 오작동 개념을 이해한 후 12년간 매일 한두 번씩 이건 유전자 오작동인가? 라는 생각을 되뇌며 살아간다. 뇌는 어떻게 진화했을까? 1.4kg의 회백질 덩어리. 뇌는 현대 과학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다.
원래 뇌는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멍게는 유충일 때에는 뇌가 있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한 군데 자리 잡고 살게 되면 자기 뇌를 먹어버린다. 이제 움직일 일이 없으므로 뇌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뇌는 원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신경 다발이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범용 프로그램이 되었다. 신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슈퍼컴퓨터인 뇌 덕분에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들 역시 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다. 호모사피엔스가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를 거쳐 영장류로 가지, 처지며 진화했듯이 인간의 뇌 역시 여러 단계 진화를 거쳤다. 1970년대 폴 맥클린이라는 신경과학자는 인간 뇌의 진화를 3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3일체의 뇌라고 불렀다. 즉 우리 뇌 안에는 포유류의 뇌, 파충류의 뇌, 인간의 뇌가 들어있고 이 뇌들은 저마다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 삼중뇌 가설은 칼 세이건이 에덴의 용에서 언급하면서 대중화되었다. 가장 안쪽에 있는 파충류의 뇌는 기본적인 호흡과 순환, 운동을 담당한다.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개입 없이 즉각 반응한다. 눈앞에 길고 꾸물거리는 것이 지나가면 화들짝 놀라게 되는 이유는 파충류의 뇌가 뱀이다. 빨리 피해! 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중간에 있는 것은 포유류의 뇌다. 기본적인 감정과 모성애 등의 본능, 얼마간의 학습과 기억을 담당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괴로운 건 이 부분의 경고등이 크게 켜지기 때문이다. 무리지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뇌다. 가장 바깥, 비교적 최근에야 만들어진 뇌가 바로 인간의 뇌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나는 누구일까 같은 고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쪽의 뇌들에 비하면 다소 반응이 늦고 주의를 집중해야 잘 작동한다. 인간은 이 삼중 뇌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그런대로 잘 대처해 왔고 수많은 동식물에 도전을 물리쳐 왔다. 위험한 뱀을 피하고 무리를 지어 위기를 넘어서며 언어를 사용해 문명을 건설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왜 나는 이 뇌 속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 걸까? 진화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생존이다. 몇 년 전 내가 유튜브에서 5권의 책을 추천했을 때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바로 게리 마커스의 클루지다. 당시 이 책은 서점에서 품절 대란을 겪었고 클루지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곤 했다. 책 제목인 클루지는 세련되지 못하고 약간 엉망인 해결책을 뜻한다. 게리 마커스는 진화라는 게 아주 합리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진화란 이전의 종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후 자연 선택에 의해서 검증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진화도 맨 땅에서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진화는 이전 버전 위에 새로 설치된 업데이트나 패치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낡은 버전을 내장하고 있어. 이걸 다 지우고 새로 짠 코드처럼 깔끔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의 수많은 약점들 역시 그렇다. 체중을 받치기엔 너무 약한 척추, 맹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눈의 구조, 사랑니, 맹장 등 우리의 몸은 여러 오류들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진화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적응과 생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눈먼 진화 때문에 우리 육체는 수많은 오류를 갖게 되었는데 게리 마커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육체뿐 아니라 뇌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생존하고 번식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 최적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발전소 기술자들처럼 진화도 생물의 작동을 멈출 수는 없으며 때문에 그 결과는 옛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꼴사나운 것이 되고 난다. 예컨대 인간의 중뇌는 아주 오래된 후뇌 위에 말 그대로 얹혀 있으며 이 두 뇌 위에 다시 전뇌가 얹혀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옛 체계 위에 새 체계가 얹히는 것, 썩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엘머는 기술들의 누진적인 중첩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최종 산물은 클루지가 되고 싶다.